오늘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된 이후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로 연결되는 문을 굳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겪어내야 했는데요. 아동보호시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소위 사회적 돌봄 서비스 안전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갖가지의 한시적인 대응 조치가 있었지만 돌봄 공백을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돌봄 대안으로 양육자, 주로 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나 가정에서 돌봄 책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높여온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는 멈췄고 애써주려온 경력 단절 기간은 길어졌죠. 돌봄 공백은 여성의 사회 참여 구조의 취약함을 강화하는 트리거로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적거나 아프거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장애를 겪는 일은 누구나 하는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떠나는 순간까지 평생 돌봄을 주고받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돌봄은 특정인, 보통은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의 틀이 강합니다. 이런 틀을 갖고 있다 보니 여성의 역할과 자리의 변화는 바로 돌봄의 위기, 돌봄 공백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돌봄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사회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돌봄과 관련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돌봄 공백으로 드러나는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돌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또 하나는 더 나은 돌봄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먼저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돌보는 역할은 오랫동안 특정인, 주로 여성의 의무로 간주되어 왔고 아직도 그림자 노동이라는 벽을 부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돌봄을 가족의 몫, 여성의 몫으로 한정하는 역할과는 누군가를 돌볼수록 취약지대에 내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성별화된 돌봄의 문제는 결코 여성에게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봄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마모되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과 감정이 든다면,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낼 수 있다면 돌봄 자체를 기피하는 사회가 됩니다. 돌봄이 내몰리는 사회가 되는 거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누구도 돌보려 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돌봄 책임권과 돌봄 면책권이 성별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인 사람과 돌봄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돌봄의 관계가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는 특정의 취약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인식은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취약자, 취약성은 특정의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취약성은 육체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죠. 돌봄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행위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돌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약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인간을 호모 파티엔스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우리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상처와 고통을 겪는 것이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한성과 한계가 바로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그 취약성으로 조건화되어 왔고 타인들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돌봄은 일상의 관계에서 나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돌봄이 비일상적인 현실, 특정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여기는 시각과 해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돌봄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고 나면 돌봄이 보다 확장된 시 공간에서
무겁지 않은 일상에 놓여지는 상상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더 나은 돌봄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돌봄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하기가 실천돼야 합니다. 남성의 돌봄 참여는 함께 하기의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이 돌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상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 경험이 낯선 사람은 돌봄을 받아야 하거나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는데요. 그동안 남성은 고정관념으로 인해 종종 돌봄 경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 것도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전형적인 남성성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전통적인 남성성은 누군가에 드러나지 않는 돌봄을 받는 것을 일상으로 전제합니다. 돌봄의 공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돌봐야 하는 상황이 더 낯설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우리 사회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아가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아직은 활용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기회가 한 개인의 삶의 다양한 경험을 확장하는 좋은 변화로 이어지려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봄을 행하고 있는지, 돌봄을 받는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감정과 요구를 알아차리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 감수성이 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감과 소통, 배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전형적인 남성성이라고 사회화된 속에서는 키워내지 못한 역량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돌봄 참여가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 해체, 맨박스에서의 탈출과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돌봄이 가능합니다. 남성이 사용하지 않았던 돌봄 잠재력을 깨워야 하는 거죠. 돌봄 감수성은 사회와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량입니다. 돌봄은 살피는 마음, 즉 관심에서 시작되는데요. 돌봄은 삶의 관계와 사회적 연결을 만듭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 함께 사는 가족을 돌보는 것, 직장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관심과 배려와 존중이라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자기 돌봄은 나의 취약성을 알고 나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량입니다. 스스로의 건강과 안녕을 충분히 잘 챙길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말하는 거죠. 돌봄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와 같이 가는데요. 각자 도생은 독립의 힘이 아닌 관계를 차단하는 벽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독은 자기 성찰이나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만나는 시공간이 될 수 있지만 고독이 고립이 되면 세상과 연결되는 사회적 관계는 단절됩니다. 돌봄의 부재와 관계 공백은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연결이 건강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누스바움은 인간 존재는 취약성이 기반하지만 보살핌을 바탕으로 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돌보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취약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에 민감해질 수 있는 경험입니다. 건강한 취약성은 위해를 가하는 요소나 조건을 하나 둘씩 줄여가는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감소시키려는 실행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돌봄 일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동안의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돌봄을 공적 이슈로 위치시키고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완성의 한 자리에 돌봄을 위치하는 것. 돌봄이 제도화된 서비스를 넘어서 일상에서 맺는 관계의 이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